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길을 다니다 보면 이제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 유의하세요라는 광고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 나온 은평구 불광동을 비롯해서 서울 곳곳에서 이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제 구로동의 한 지주택의 경우에는 전 업무 대행사 대표가 200억 원이 넘는 조합원 가입비를 가로챈 혐의로 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이제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옥수동에서는 지주택 조합장 등이 조합원들에게 2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렇게 사기 피해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 지역주택조합은 원수에게나 추천한다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피해 사례 민원도 속출하면서요. 서울시는 111곳의 지역주택조합을 전수조사했고요. 피해 사례집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참 피해가 얼마나 많길래 이게 지자체에서 책까지 발간을 했을까 싶은데 네. 이 지역주택조합이 그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는 좀 차이가 어떻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 이 지역주택조합은요. 일단 새 집을 짓자라는 목표는 같지만 시작점이 다릅니다. 화면을 통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는요. 해당 구역 안에 집과 땅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서 이 조합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땅을 확보한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요. 지역주택조합은 반대입니다. 무주택자나 소형 1주택자 등 외부인들이 다수 참여해서 돈을 내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 없이도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요, 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행사 등이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앞서 리포트에 소개해드린 사례를 보면 대행사가 이 조합원들을 모집할 때 토지 사용 동의를 70% 이상 받았다라고 한 것으로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가 구청에 문의해본 결과 동의율이 작년 기준으로 2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주택 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 좀 법을 개정한다든가 하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고 지난 2020년에도 관련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조합 모집 신고를 할 때는 원래는 이제 조합 모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토지 사용 승낙서를 50% 이상 확보하도록 했고요. 또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 사용 동의율 80%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개정법이 2020년이었기 때문에 이 이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지역주택조합은 이 기존의 규정을 적용받아서 결국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조합을 가입하기 전에 주민들이 좀 토지 사용 동의율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 인터뷰 통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현혹돼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시고 피해를 보신 지역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서 공지한다거나 하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좀 각광을 받았던 지역주택조합인데 이게 지금 사기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법의 사각지대를 좀 잘 보완을 하고 대책도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